자, 1번. 이제 첫 번째 2차 부등식 중에 뭐 얘기할 거냐면 1번. 2차 부등식 형태. 형태. 자,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크다. 맞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작다. 그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요? 그 다음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얘 형태예요. 단 이때 a는 0이 아니어야지 2차 부등식의 조건이 되겠죠. 맞죠? 아, 이렇게 된 걸 2차 부등식이라고 부르는구나. 두 번째. 자, 2차 부등식하고 2차 함수와의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2차 부등식하고 2차 함수의 관계.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왜 그렇게 이제 이걸 얘기를 하냐면, 2차 부등식을 그래프로 그리면 2차 함수 그래프처럼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죠? 형태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뒀어요. 자, 얘를 우리가 fx라고 합시다. 그죠? 자, f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자, y값이 0보다 큰 부분이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크다이기 때문에 얘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그죠? 이 위쪽 부분을 의미하는 게 되겠죠. 맞죠? 이해되죠? 그런데 첫 번째 이거고요. 1번. 2번. 자, 두 번째는 fx가 0보다 작은 경우예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y값이 0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다 0보다 작은 거잖아요. 아,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고 아, 0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를 따질 줄 알면 실은 다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숙달되면 바로 답이 나오기도 하겠죠. 그죠? 이해되죠? 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요 위에는 y가 0보다 큰 쪽이고요. 여기는 y가 0보다 작은 쪽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갖다가 붙으면 선생님 구멍 낸 동그라미를 메우면 되죠? 걔까지 포함된다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그래프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설명을 한 거고요. 선생님 세 번째는 자,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판별식 D는 0보다 큰 경우에 2차 부등식이 있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 점에서 만나겠죠. 이런 식으로. 맞아요? 두 점에서 만날 거예요. 이런 경우는. 선생님 팁을 주자면 만약에 A의 개수가 A가 X제곱의 개수인 A가 0보다 작다면 양변의 음수를 쫙 곱해서 어떻게 해요? 부등호 방향을 차라리 바꿔버려요. 그러면 늘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편합니다. 물론 그려가지고 뭐 위로 볼록으로 해도 할 수 있지만 이해됐죠? 응. 자, 요런 상태의 2차 부등식은요. 여기가 이제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는 두 근을 갖죠.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얘를 fx라고 했을 때 1번 이 fx가 0보다 크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 얘기했지만 여기 부분은 다 0보다 큰 거예요. 여기 부분은. 여기 부분도 0보다 큰 거예요. 알파랑 베타는 포함하지 않아요. 맞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x가 알파보다 작은 부분이 지금 빨간색이잖아요. 그 다음에 x가 베타보다 큰 경우가 빨간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는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서 fx는 2차 부등식이니까 형태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2번. fx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이 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알파랑 베타 요 부분. 맞죠? 그러면 x가 기준이니까 x가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 작은 부분이 전부 0보다 작은 수가 나와요. 이해돼요?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동안에 우리가 문제 계속 풀면서 나왔었잖아요. 2차식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이렇게 모이고 크다 그러면은 작은 놈보다 작고 큰 놈보다 크다로 바뀐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세 번째 똑같은 거지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알파 같다 가지고 있으면 돼요. 또는 x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가지고 있으면 돼요. 같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f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x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면 돼요. 이 원리는 똑같은데 같다만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응. 자, 근데 또 달라집니다. 네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같은 경우, 0이랑 같은 경우. 이때 2차 부등식은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자, 그래프가 있으면 이렇게 만나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얘는 뭐냐면, fx가 이렇게 돼 있지만,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였냐면 ax-알파, x-베타가 된다는 얘기였고요. 얘가 딱 인수분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근해 공식에 넣어서 인수분해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얘도 이렇게 되는 경우예요. 그럼 여기가 알파가 될 거고요. 그럼 첫 번째 fx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0보다 크니까 여기는 포함되지 않잖아요.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커요. 나머지는 다 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프 그리면 실은 다 알죠? 2번. fx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은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0보다 작은 경우 없잖아요. 다 큰 경우만 있거나 0인 경우만 있으니까. 얘는요, 해가 없어요. 자, 3번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있어요? 다죠. 이 경우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 자, 네 번째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예요. 그러면 작은 경우는 없지만 같은 경우는 하나 나와요. 그래서 얘는 x는 알파 이렇게 근이 하나만 나와요. 부등식이지만 근이 하나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운 부등식하고 조금 영역이 달라요. 다섯 번째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경우예요. 자, 얘는 어떤 경우냐면요. 이런 경우죠. 자, 이렇게 있으면 둥둥 떠 있는 경우예요. 만약에 거꾸로 그리면 이런 경우겠죠. 근데 선생님이 양변에 음수를 곱해서 부등호 방향 바꿔서 무조건 아래로 블록을 만들어서 풀면 편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자, 이 fx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얘는 1번. f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지금 0보다 크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맞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되죠? 모든 실수가 돼요. 모든 실수. 이렇게 되고요. 2번. fx가 0보다 작으면요. 없어요. 해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또 모든 실수예요. 어차피 같은 거 없어도 다 크니까. 근데 네 번째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얘도 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판별식에, 그러니까 근해 공식에 넣었는데 i가 나와. 그러면 i는 선생님이 크기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없다 했어. 없으니까 이럴 때는 둥둥 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야 돼. 이해됐죠? 보통 두 점에서 만나면 우리가 근해 공식에 넣어가지고 두 점을 구해야지 부등식 풀 수 있잖아요. 근데 얘를 구했더니 갑자기 뭐 i가 나와. 루트 안에가. 그러면 이거 둥둥 떠 있는 거니까 해가
모든 실수이거나 해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구나라고 캐치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필기하겠습니다. 1번, 2번부터 시작. 또 3번 필기합시다. 3번. 자, 또 4번 써봅시다. 자, 그 다음 5번. 선생님이 아까도 2차 부등식하고 함수와의 관계 있었잖아. 2번에서. 그래서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통해서 너희가 부등식을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거 보려고 있는 문제야. 그래프 볼 줄 아냐 이걸 보려고. 그래서 1번처럼 fx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fx가 빨간 부분이니까 빨간 것만 보면 돼. 그럼 여기보다 큰 부분은 여기잖아. 여기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쓸 때는 x는 c보다 작고 또는 x는 f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해되죠?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자, 2번은 뭐라고 돼 있냐면 fx하고 gx 중에 fx가 위에 있는 걸 구하라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노란 애보다 지금 빨간 애가 더 위에 있는 걸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럼 그거는 이제 만나는 점이 중요하죠. 요 점하고 요 만나는 요 점이 중요하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큰 부분이 x가 b보다 작을 때 또는 x가 2보다 클 때죠. 그때 빨간 게 노란 거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부호가 반대로 나오면 x는 b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나온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 이제 3번 같은 애는 뭐냐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fx가 0보다 작으면서 gx는 0보다 큰 경우 하나하고 fx가 0보다 크면서 gx는 0보다 작은 거 맞죠? 이 두 가지 경우를 나눠 가지고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fx가 0보다 큰데 gx가 0보다 작은 영역은 이 영역이란 말이야. 우리가 여기로 봤을 때 이쪽 부분 여기란 말이야. 여기. 이때는 요 위에는 무조건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럼 일단 이 경우야. 지금 두 번째 경우 얘는 x가 a보다 작은 경우가 해당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gx가 지금 0보다 작은 부분은 이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fx가 0보다 큰 부분은 여기야. 둘의 공통 부분은 f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x가 f보다 큰 경우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두 번째는 뭘 볼 수 있냐면 이번에는 fx가 0보다 작은 경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기 요 부분이 0보다 작은 부분인데 gx는 0보다 커야 돼. 그럼 gx가 0보다 큰 부분은 어디냐면 요 부분이란 말이에요. 맞죠? 0보다 큰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 그럼 어떻게 돼요? C부터 어디까지? D까지만 겹치잖아요. 그러면 X는 C보다 크면서 D보다는 작은 경우가 되겠죠. 맞아요? 더는 없잖아요. 경우가. 그럼 얘를 합쳐서 쓰면 돼요. X는 A보다 작고 또는 X는 C보다 크고 D보다 작고 또는 X는 F보다 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중간에 또는만 붙여주면 되죠.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2-1번 해볼게요. 이거 2번이에요. 자,
자, 3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 인수분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해 공식이 넣어야 돼요, 이런 애들은. 그러면 a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36 이렇게 되죠. 그러면 0보다 작기 때문에 x는 작은 놈보다 크고요. 그죠? 큰 놈보다는 작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2번도 해볼 건데 2번은 근해 공식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허수가 나오죠. 그런 경우는 없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러면 얘는 찾아봐야 돼요. 판별식에 넣어서 얘가 어떤 녀석인지를 알아야 된다 했죠. 그러면 판별식에 넣었더니 0보다 어떻게 되는 경우에 허수가 나온다는 건 작은 경우예요. 맞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0보다 큰 경우가 모든 경우가 되죠. 그래서 해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은 인수분해를 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그래프란 얘기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인데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경우하고 이 경우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죠. 됐죠?